한 포털 사이트에 주식 안 하면을 쳐봤습니다. 주식 안 하면 호구다, 바보 된다,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다 이런 말들이 검색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지난 1월 6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거래소가 문을 연 뒤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들이 사들인 국내 주식 얼마나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무려 63조 8천억 원입니다. 너무 커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인데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나라 인구수 5,182만 명으로 나누면 전 국민이 1인당 123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정말 엄청난 규모죠. 코로나19 폭락장에 쏟아져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이들이 주가를 떠받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시장에 뛰어든 2030, 이른바 청년 개미들을 만나봤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앞둔 한 전자부품 업체에 공모주 청약이 있던 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기인 수 30명이네, 30명. 30명이 1시간 좀 넘게 기다려요. 이틀간 모여든 돈만 12조 4,800여억 원. 경쟁률은 무려 1,147대 1에 달합니다. 젖먹이 아기까지 데려온 할머니도 보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러 갔어요? 아니, 뭐 요새는 막 전국단은 난리는 주식단 말이야. 모유를 먹으니까. 모유 먹이니까.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요? 저시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일찍 적어서 갈때 되네.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정신이 없어. 안 먹으면 돼. 수영이 더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10% 20% 먹으려고 할 게 없지. 50%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대가 떠나냐? 몇 대가? 그러면 이거 40대가 올라, 40대가. 이게 미친 펴갖고 내가 왜 그거를 한 천주만 사놨더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거 딱 말하고 들어가가지고. 것도 내가 돈 19,000원에 사가지고 24,000원에 4,000원 먹고 봤더니 그것도 30만 원씩 찍어버리고 30만 원. 그것도 3,000주나 되는 거야. 인근의 또 다른 증권사 직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간단한 거, 길 없는 거 미리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다들 간단한 기능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다 그런 놈들이에요. 전부 주식 살라고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던 게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날린 거야. 5만 원짜리 안 사는 사람은 9만 원 사겠다고 난리야. 9만 원을 전 팔고 있어요. 네? 달려들고 팔고 계세요? 달려드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팔고. 오래 일한 직원들조차 지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난리가 나면 주가가 잘 안 가더라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애기 엄마가 시험 빠거든요. 그리고 백장 오면 지금 팔아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은 24조 5천억 원 규모. 개장 한 달 만에 지난 1년치의 3분의 1 이상을 사들인 겁니다. 그 중심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개명을 못 살아요. 우리한테 싹 떨어지고. 평범한 회사 사무실 같지만 이곳은 주식 매매방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공동 사무실. 올해 34세 양호람 씨는 퇴사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섰고 지난해부터 주식 매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그린 뉴딜도 있고 저 혼자 이제 좀 하기가 좀 버거우다 보니 이제 좀 사람들을 이제 그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든든해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이 열리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오전장. 와우! 잡았습니다. 잡았어. 하나.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쯤에서 샀습니다. 이쯤에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먹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110 정도 찍거든요. 네. 이야, 1시간 만에. 예. 이곳으로 출근한 지 4개월이 됐다는 황모 씨. 첫 투자 대비 수익률 40%. 총 40%예요. 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거 아예 HT 창 이거 아예 하나 할 줄 몰랐는데 하루에 가장 많이 번 게 얼마 정도예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1,400이. 하루에? 네. 더 빨리 올 거야. 이런 생각이요. 좀 더 빨리 왔으면 장이 더 좋았었는데.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사무 업무나 이런 거는 밖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엑셀 잘 만들어도 돈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 따로 없고. 이거는 내 노력하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 사직서 내고 나왔어요. 오전장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밥 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탈출을 잘 하셔서. 6개월 동안 애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애 먹었죠? 네네. 선생님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아, 저요? 네, 오시자마자 뭐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요. 아, 저 힘들었던 종목이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상승해가지고 아침에요. 네, 이제 수익 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종목 찾으셨는데요? 이 주식 매매방 회원의 절반은 30대. 젊은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이들도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4조를 넘게 매수를 했어요. 하락장이었는데요. 그냥 하락하면은 주가가 싸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개인들이 담고 있거든요. 지난해 국내 6대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된 증권 계좌는 723만여 개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계좌를 만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군 제대 뒤 복학을 앞두고 있는 김동현 씨도 그중 한 명. 지난해 5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주식 폭락했다는 말을 듣고 딱 떠오른 거예요. IMF가. IMF 때 현금 들어서 사는 사람들 다 성공했잖아요. 딱 그때가 생각나서 지금이 그때다. 폭락을 하면 언젠가 회복한다. 그래서 지금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군대에서 보니까 애들이 곧 죽어도 담배는 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담배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군 복무 시절 50만 원을 종잣돈으로 첫 투자를 했고 단기간에 1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매달 30만 원씩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현재 4분의 1토막이 됐네요,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원래 이것도 한 5, 6% 수익이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 좀 더 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8만 원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좀 많이 떨어졌어요. 며칠 밤 사이에 지금 그렇죠. 근데 어차피 팔기 전에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전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팔지 않았으면. 잘 될 거라 확신이. 예, 저는 확신이 있죠. 지금 당장 떨어지더라도 그냥 존버하다 보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죠.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게 존버입니다. 지난해 급등하는 주식시장을 보며 황급히 뛰어든 초보 투자자 강정인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황가 전화요.
상가 쳤다. 27%야 지금. 그 700원 벌었어 나. 네, 편지 샀어. 네, 떨어진다. AR, VR. 애플이 눈을 돌린 곳은 VR과 AR이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며 이놈의 주식이 뭔지 요즘은 고등학생 때도 멀리했던 공부를 머리를 싸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원래 가게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여기다가 필기하고. 부자를 꿈꾸는 24 청년. 얼마 전부턴 하루 4시간으로 잠을 줄이고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나절엔 주식 관련 개인 방송을, 안녕하세요. 5A900이요. 5A900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부터 시작한 식당 아르바이트. 함께 일하던 형들이 가게를 차려나가는 걸 보며 정희 씨도 사장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그것만 보면 몇 등쯤 합니까? 2등입니다. 그 꿈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적금을 깨고 투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상패 직전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고,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다 리스크는 있는데 부자들을 보면은 다 주식을 하고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솔직히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리스크가 크지만 버는 수익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걸 택한 거죠.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다.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급등하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해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인데 급등장의 주식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지금은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오히려 젊은 개미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버티고 심지어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젊은 개미들은 왜 이런 투자를 하는 걸까? 2030 투자자 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언제 주식을 시작했느냐? 투자 기간 1년 미만의 주식 초보가 전체 45.6%를 차지했고요. 1년에서 2년 사이가 25.4%. 그러니까 대다수가 최근 들어서 주식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투자금 1,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요. 1,000만 원 미만이 61.6%, 그다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30.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수익 얼마나 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장이 좋아서인지 수익이 나고 있다가 83%에 달했고요. 나지 않고 있다. 17%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대답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왜 하냐 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겠다. 35.8%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은퇴 자금 2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식이냐? 여러 투자 수단 중에 왜 주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금리,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된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하기에 자산이 적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2030 청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PD수첩은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와 함께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었다는 3프로TV. 요즘의 주식 투자 열풍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어 회사에 전화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상담받겠다고? 예. 그래서 심지어 주말이 싫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장이 열려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금요일 그런 3시 현상이- 반이 예. 가장 악몽의 시간이라는 거. 예, 요즘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틀 반을 참아야 되니까.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회사 생활 10년 동안 열심히 아껴서 현금 1억을 모았는데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샀던 제 친구는 5년 만에 4억을 벌더군요. 참 뭐랄까요. 배가 아픈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장님, 요즘에요 2030 세대가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이분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집을 못 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식으로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20, 30대가 엄청 늘었어요. 야, 근데 이게 되냐 이거지. 주식 열풍 이면엔 청년 세대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저 집은 부모님이 집을 사는데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가 유전되는 거예요. 부가 세습되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노동소득으로 저 부를 따라갈 재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나선 거고, 주식 투자를 성공하면 이 성공한 돈으로 집을 사고 나도 중산층에 편입하고. 미래는 두렵고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락드렸던. 올해 나이 37의 유튜버 강 과장.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고요. 부업 삼아 시작한 개인 채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좀 짧아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 안 움직여봐요. 혹시 국물 좀 따주실 수 있나요? 국물이요? 네. 밥이 뜨거우니까 그냥 비비기로 했습니다. 비주얼은 좀 케밥 같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그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었던 건지 동생이 입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군대에서 입던 깔깔이고요. 이거는 언제 그러면 입으세요? 이거는 집에서도 보통 입고 집에서 좀 이렇게 난방을 많이 안 뗄 때 좀 추우니까 바지도 지금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네. 바꿔 입으시는 거예요? 네, 까만 색깔 바지 하나랑 청바지 같은 것들. 25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혹독한 서울살이. 그래서 친구 2명이랑 단기 월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80짜리가 반지하였었거든요. 그러다가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이제 구했었어요. 월세를 좀 아끼려고 한 3, 4평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잠이라도 좀 집에서 자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반지하가 한 5,500인가 6,000인가 반지하 전세를 들어가서 갑자기 바닥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꼭대기층이었어가지고 조금 오래된 빌라였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서울살이 12년 동안 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모았었는데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처음 결혼을 할 때 집에서 한 2, 3억씩 대줘서 서울에 아파트를 어쨌든 구매를 하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좀 철없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2년 전 청약을 포기하고 전세에 2억 9천만 원을 끼고 14평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고 나서도 사실 이게 잘한 건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몇 달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잊고 있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월급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2030 청년들.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강 과장도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마냥 절약만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금이 뭐 2%에서 뭐 높으면 2.5% 이 정도였는데 뭘 사도 그거보다는 수익률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난해 김동환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잘 되던 식당도 문을 닫는 판에 무슨 배짱이냐고 다들 말렸지만 배달 전문점이니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9개월. 지난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뭐 특히 여자친구한테 뭐 일한다, 바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문이 없는 상태니까 되게 제 자신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도 들고 뭐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작은 골목 식당의 한계는 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있잖아요. 치킨이 원래 15,000원인데 거기서 8,000원 할인 쿠폰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켜 먹었어요. 저도 시켜 먹었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자영업은 위기였지만 증시는 화랑이었습니다. 투자의 기본, 특히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딱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왕창 먹는 투자가 주식 투자예요. 지난 가을, 동환 씨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7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 회색 지역이 끝나자마자 부채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 벌었냐? 글쎄 한 1,000만 원 벌었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안 하면은 나만 뒤처지는 건가? 바보같이 뭐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버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 달 만에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이 났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수익이 났지만 처음에는 손실도 4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이었을 때 되게 아찔했겠는데요. 많이 아찔했죠. 근데 더군다나 저는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한 거라서 그러면은 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다음 달이면 가게를 닫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돈이 생기면 주식에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피디수첩은 2030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5명 중 1명꼴로 빚을 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진 사람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감당할 수 없다면은 안 하면 되는 거죠. 7,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20대 직장인 이모 씨. 투자금의 절반은 신용대출입니다. 이게 다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관리하시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끝이 없네요. 투자금이 늘면서 보유 종목도 350여 개로 늘었습니다. 진짜 뭘 사든지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하루에도 막 30% 오르는 것들이 있고 싼 것들도 있거든요. 한 주에 뭐 1,500원짜리도 있고 뭐 한 주에 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 짜잘짜잘하게 뭐 30만 원씩 사면은 또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많이 사놓고 수익이 나는 대로 팔아버리는 자신만의 매매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주식의 개수입니까, 저기 다? 네. 대충 따져도 한 100여 개 되네요. 이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뭐 3%, 5%, 10% 더 간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욕심을 안 가지고 그냥 1%라도 수익이면은 저는 바로 팔아버려요. 손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0%까지는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인내하는 편이에요.
아직 손실본 종목은 팔지 않았고 그동안은 상승장이었기에 큰 탈이 없었다는 이 씨. 그가 두려운 건 빚을 떠안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폭락장이 올 수 있죠. 어느 순간. 물론 염두는 둬야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폭락장이 올지언정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는 부동산을 넘볼 수조차 없게 됐죠. 그래서 주식에라도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절박한 심정이죠. 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공포인데 문제는 빚의 규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빚을 낸 금액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니까요. 네.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청년 세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초보 투자자를 노리는 금융사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 씨는 주식 투자 업체라는 곳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수 타임, 매도 타임 이런 걸 맞춰서 들어가니까 2주 안에 2~3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데가 뭐 한 군데면은 아 여기 사기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이런 무슨 스탁 회사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불법적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아예 못할 정도로 아 요즘에는 이런 게 트렌드구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투자금을 10배로 굴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미수나 신용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채무로 잡히는 것도 있고 금액도 3배에서 4배밖에 안 되시잖아요. 저희는 대출로 잡히지도 않고 금액도 10배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조건이 되게 좋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자분은 그 여의도 증권에 있는 그 과장님이시고요. 지금 수석으로 증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애널리스트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름 제가 금융회사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믿었었고 임직원들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잘못되더라도 다시 투자해서 이렇게 원금은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다. 어쨌든 10배로 불리니까 또 금방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천만 원씩 올라있던 시기. 새로 이사갈 전셋집도 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바보 같았던 게 그 레버리지를 알아서 아 내가 이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보같이. 이거 주식으로 이 돈을 벌어서 이거 전세 대출을 갚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오르는 전세 대출에도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한 송 씨. 하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세였습니다. 이거 버텨내야 된다고.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 들어갈 때 그 롤링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버텨내줘야 그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송 씨가 불안해하자 업체는 다른 종목을 추가로 권했고 손절을 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은 내 돈이 이제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 추가 입금을 뭐 대출을 받아서도 넣고 뭐 제가 있는 돈 하여튼 있는 거 다 막았어요. 막아서 최종적으로 뭐 만들어진 금액이 9,200이 된 거죠.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무인가 사설 주식 투자 업체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이 모든 건 사기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용 방법과 형태가 유사한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한 달여 만에 날아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우는 나중에 그 애기도 옆에 있었거든요. 애기가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하는데 이 돈이면은 우리 애한테 뭘 더 해줄 수 있고 뭘 더 할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남편이 애 두고 제가 찾아가면 어떡하나 남편이 불안해요.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 화목한 가정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기 전까지 사기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피해자가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한 이제 30대 후반인 피해자의 연락을 받았어요. 이틀 사이에 한 1억 2천을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종목에 투자하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던 지난해. 최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습니다. 코로나발 폭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최 씨는 지수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이게 확실하게 반토막이 날 거면 좀 확실하게 더 벌자. 무조건이다 이건. 왜냐면 영화도 제가 막 국가부도의 날이나 뭐 이제 빅쇼트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봤거든요. 무조건 이게 간다. 나는 이 주인공들처럼 무조건 돈을 크게 벌 것이다. 일생일대의 기회라 생각한 최 씨는 대출까지 받아 1억 3천만 원을 인버스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난 건 잠시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증시는 급반등했고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가 코스닥 인버스도 있었고 미국이랑 이제 나스닥, 러셀, 뭐 다우도 인버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는 한국장에서 떨어지고요. 새벽에는 이제 그 미국은 또 새벽에 열려요. 그럼 새벽에 또 떨어질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네, 계속 떨어지니까. 모두 잃고 나서야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장만 생각한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장은 못 버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고 그다음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인데 다 알거든요. 이건 솔직히 저도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느끼질 못하거든요. 지난달 25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규모는 약 21조 6천억 원. 지난해에만 무려 10조가 늘었고 올해 들어선 한 달도 안 돼 벌써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쭉쭉쭉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량 자산을 같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실 자산이 아닌데 여기에 빚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우량한 자산을 팔아서 이쪽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그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 전체가 우량한 것도 빠지고 나쁜 것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정책당국도 과열된 주식시장을 우려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 이것은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손실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테크의 큰 축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상대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제 풍선 효과도 작용을 했다.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1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자신만 주식시장에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이제 포모 증후군이죠. 포모 증후군까지 가세하면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알려진 슈퍼개미 김영준 씨. 전대미문의 화랑장은 그에게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계좌가 아마 9월달부터 9월달부터 네. 아마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16억
네, 16억 7천. 여기는 7억 3천. 7억. 합치면은 24억 정도 되겠네. 24억이요. 예. 10, 11, 11. 4달. 작년 한 해 뭐 얼마 정도 수익을 얻으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참 한 게 돈을 막 이게 벌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좋은 건 없는데 이게 한 60억 이상은 번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예. 투자 경력 23년의 전업 투자자.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요즘 같은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매매 동향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끝없이 사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4조, 2조 5일 동안에 지금 산 돈이 3조, 5조, 10조를 넘게 샀어요. 지금. 5일 동안 개인들이? 예. 20여 년 전, 그도 지금의 청년 개미들처럼 부푼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 99년도에서 IMF 끝나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절에 뭐 테크만 붙으면 막 올랐어요. 그 당시에. 막 그냥 신문지 딱 보고 이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런 눈대 중 많이 좀 빠졌다 싶으면 그냥 사고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1억 5천 이상 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만두고 전업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까먹었죠. 뭐 불과 몇 달 만에. 그 1억 5천을? 운이 좋아 벌었을 뿐인데 운이 나빠 잃었다는 생각에 빚을 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것만 봤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죠. 온라인에서 경제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전인구 씨. 이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일까요? 천천히 할까요? 굉장히 자주 하겠죠. 오늘 안에 사고 팝니다. 하한가가 몇 %죠? 비투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하한가 한 번 나면은 나는 그냥 내 돈을 다 날린다라는 겁니다. 상승장만 믿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이틀 뒤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거조차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졸지에 이러는 거죠. 왜 반대 매매가 되냐? 왜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투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메일도 끊이질 않습니다. 부모님 설득해서 전세대출금 2억 3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1억 4천 날리고 9천만 원만 남았다. 그걸 만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급등주에다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1억 4천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잃은 거죠. 대학 시절부터 주식 투자를 해온 전 씨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주식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2007년 장세가 1년 내내 오르는 장세였었어요. 뭐 펀드를 들어도 70%, 80% 수익이 났었고 주식을 사면은 몇 % 이익 났어가 이제 인사가 아니라 나 몇 배 벌었어가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면 바보. 그냥 다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왜 그걸 안 하냐. 정말 많은 참여자가 뛰어들었었고 2008년에 결국 사건이 났죠. 미국과 일본 경제에 낀 먹구름이 우리 증시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1000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하한가 가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가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900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60%가량 손실이 났던 시기였었어요. 견디면 되지. 견디면 다 돌아오지 않아.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 당시에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모두가 패닉이에요. 맨날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팔고 싶다. 너무 괴롭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고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게 바이든 취임하기 전에는 좀 한 10몇 달러였어요.
그때 좀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 네네네. 되나? 네, 근데 트럼프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고민을 했거든요. 이때 막 남자친구가 사라 그랬는데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샀어야 됐는데. 어쩌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주식에 희망을 올인하는 나라가 된 걸까요? 엄마 아빠한테 가끔씩 옛날에 집 얼마였어? 물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그 금액이면은 솔직히 지금 월급 플러스 대출해서 살 수 있거든요.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저희도. 저는 그래요. 주식보다 집 사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식을. 가만히 있으면은 돈은 그냥 가만히 불어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투자 행위 또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가 그저 한때의 광풍이고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걱정은 주식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그 환상에만 갇혀 있는 분들도 더러 보이거든요. 증시가 좋을 때는 모두가 돈을 벌었으니까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도 당연히 와요. 그러면 그때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건데 그때는 이 2030 직장을 가졌던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의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 가진 돈마저 다 잃었고 빚더미에 눌러앉게 됐을 때 이 층이 사회적인 분노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 시대를 열며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200을 돌파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스피 3000 시대를 현 정부의 경제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상승장을 이끈 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평범한 개인들이었습니다.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분명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는 자화자찬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2030 청년들 하나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이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릴지도 모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라는 구호만 넘치는 지금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